그러니까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요. 아, 그러네요. 네. 모서리가 좀 투명하게. 그 투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좀 투명할 때까지 볶아주면 감자가 익으면서 어느 정도 힘이 좀 길러지게 돼요. 그래서 겉이 쉽게 부서지질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찌개 끓여서 먹을 때도 네. 이상하게 막 부서져 있으면 누가 먹던 것 같고 조금 아이, 기분 안 좋죠. 그렇잖아요. 네. 깔끔하게 드실 수 있죠. 딱 집었을 때 딱 집혀서 입에 쏙 들어와야 기분이 좋죠. 맞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좀 투명해졌습니다. 물을, 예, 네. 조금 투명해진 상태에서 물을 여기서 부어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감자가 지금 제일 안 익는 재료이기 때문에 네. 감자를 먼저 넣어준 거고요. 한 3-4컵 정도 분량으로 국물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먼저 고추장을 좀 풀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양념 중에서 지금 고추장을 넣고 풀어주세요. 근데 뭐 집집마다 사실 고추장이 약간씩 맛이 틀리잖아요. 그죠, 다르죠. 네, 염도가 조금 강한 집도 있고 아닌 집도 있고 또 걸쭉하고 조금 더 매운 걸 좋아하시면 고추장 양을 조금 늘려주셔도 되고요. 입맛에 맞게. 네, 그래서 그리고 고추장에 따라서. 네, 네. 넣고 끓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네. 바로 참치를 넣고 익히지는 않고요. 네. 좀 이따가 넣어줄 거예요. 참치는 왜냐면 아무래도 좀 익는 거라. 참치가 이미 익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계속 오래 끓이게 되면 네. 아무래도 참치가 자꾸 좀 단단해지게 되고 뻑뻑한 느낌을 줄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게 제일 싫거든요. 참치가 들어갔는데 네. 찾으려면 찾기 힘들 때. 아, 고기에서는 딱 집었을 때 참치도 딱 집혀야 덩어리로. 네, 기분이 좋은데. 네. 그러려면 조금 뒤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맞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국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은 네. 그때 이제 아까 준비된 재료 중에서 네. 양파도 넣어주시고 네. 또 두부도 넣어주시고 두부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참치도 이제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아하,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감자가 지금 익은 상태에서 이런 재료들을 넣어주시는 거죠. 들어가고. 네. 참치도 지금 들어가나요? 그리고 네. 참치도. 그러니까 감자가 반 정도에서 한 3분의 2 정도 익었다고 판단이 되시면 네. 그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감자가 완전히 익고 맛이 어우러질 때까지 조금 끓여주는 거죠. 끓여주시는 예. 거군요. 근데 뭐 간은 지금 하셔도 괜찮고요. 네. 제가 국간장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제 간을 먼저 좀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네. 나중에 소금 간 정도는 마지막에 해주시고 국간장은 먼저 넣어서 같이 어우러지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 끓는 동안에 네. 마늘종 소세지 볶음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마늘종을. 예. 지금 이 소세지 네. 저 어렸을 때도 사실 굉장히 분홍 많았던 소세지, 건데 네. 분홍 소세지. 요거를 지금 이 재료 자체가 네. 우리가 햄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네. 고기가 들어있는 햄이 아니라 네. 어묵을 이용을 해서 만든 거예요. 아, 이게 이게 생선살을. 어묵이에요? 네. 그래서 어묵 소시지라고도 하고요. 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먹던 거라 네. 옛날 소시지라고도 하죠. 근데 요 맛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사실 저희 엄마가 도시락 반찬으로 제일 많이 싸주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그때 요거를 엄마가 구워서 간장에 졸여주셨었어요. 네네.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오늘 대신 이제 마늘종을 같이 넣어서 만들어 보려고요. 저는 선생님 이 마늘종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거든요. 좀 마늘종. 달달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냥 네. 이렇게 고추장 찍어서 먹기도 네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좀 좋은 마늘종인지. 우선 사실은 지금은 제가 마트에 갔더니 전부 이렇게 된 걸로만 판매를 하고 네. 있는데 마늘종에 보면은 요 끝에 이렇게 해서 좀 뾰족하게 나와 있는 네네네. 거 있죠. 네네. 좀 납작하게. 네. 그 부분의 신선도를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말라 있으면 사실 이미 조금 오래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사실은 요 대 자체도 굉장히 좀 탄력이 있는 상태거나 탱탱하고 좀 탄력이 딱딱하거나 그러면 그만큼 더 신선도가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마늘종을 지금 이제 요 소세지 폭보다 조금만 길게 네. 한 뭐 4-5cm 정도 되도록 토막을 쳐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완전히 익을 때까지 볶게 되면 네. 마늘종이 약간 쭈글쭈글해져요. 네네. 예, 그래서
요거를 오늘은 어떻게 해줄 거냐면 끓는 물에 먼저 한번 익혀서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네. 사실 마늘종 그냥 먹어도 이거 참 맛있고 볶아 먹어도 맛있고. 네. 네. 맛있는 요리죠. 근데 거기에 어묵 소시지까지 같이 들어간다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요리입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재료를 네. 우선 이 소세지는 한번 프라이팬에 구워주도록 할 거거든요. 네네. 자, 예열이 좀 돼 있네요. 네, 팬을 좀 달구고 자, 네. 식용유를 네. 기름을 조금 두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 먼저 좀 볶아내 줍니다. 네, 먼저 구워주는 거죠. 네. 그래서 팬에다가 넣고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좀 구워주도록 할게요. 네. 이거를 굽지 않고 그대로 양념에 졸이게 되면 네. 양념이 안으로 스며들어가면서 이 어묵 소세지 자체가 힘이 없어지게 돼요. 흐물흐물해지고. 네, 그리고 또 쉽게 부서지고요. 네네. 그래서 또 그러면 양념이 안으로 배면서 오히려 맛이 더 있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맛이 더 없어지거든요. 아, 요거는 자체의 맛을 좀 지켜내려면 그렇죠. 구워내시는 그리고 거군요. 질감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한번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사용을 해주시면 색깔도 예쁘고 더 맛도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도록 할게요. 구워내줍니다. 그래서 한쪽 면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네. 그다음에 뒤집어서 뒤쪽도 구워주도록 할 거고요. 네. 그 사이에 찌개 좀 잠깐 볼까 봐요. 자, 찌개 어떻게 됐나요? 오, 네. 바글바글 아주 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끓고 있으면 네. 고기 덩어리도 있고 이제 감자도 어느 정도 익어가